썸네일에 써져 있는 것처럼 오늘 메인 주제는 제가 1억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1446원에 달러 환전을 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매매 일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재 1000만원 2차에 걸쳐가지고 TQQQ 단타 매수를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평단은 76.36달러입니다. 그리고 매도 희망가는 약 1%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77.4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어제 시장 보시면은 근처에도 가지 못했죠. 그래서 어제 매도는 없었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68.88달러를 다음 타겟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71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좌의 평가손익은 약 120만원 정도고요. 수익률은 약 4.8% 정도. 매매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5월 수익 변화 없고요. 누적 손익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QLD를 한 주씩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매수를 진행하는데 기본 매수 한 주만 조건이 해당이 됐고 21선, 121선 터치 못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말씀드릴 공포 탐욕 지수에 익스트림 피어 진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주만 매수가 일어나서 현재 14주 매수된 상태입니다. 바로 공포 탐욕 지수 넘어가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63이었는데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는 63이었는데 어제는 60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탐욕에 머물고 있습니다. S&P 500 PE 지수인데요. 5월 15일자 기준으로는 26.73, 5월 18일 기준으로는 26.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폭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은 보이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고점이 38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S&P 500의 상승은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월 18일 기준으로는 37.84였고요. 5월 19일 기준으로는 37.6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개미 지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식은 우상향하니까 한계 상승 요소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가가 미국 이란 전쟁 터지기 전까지 이렇게 횡보하다가 급작스럽게 하락하고 최근에 이렇게 이 횡보 구간을 넘어가지고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횡보 구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가가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미니까 상승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식 추가 매수에 대한 조급함이 없었고요. 오늘 단톡방 주식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유튜버 A 같은 경우에는 영상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고요. 네이버 뉴스에 하락 관련이나 혹은 상승 관련 뉴스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전부 중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까지 협상을 했는데 이게 결렬이 돼가지고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21일이 되지 않았으니까 내일 당장 총파업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 삼성전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성과금을 나눠주는 게 10이 있다고 하면은 이 중에 7을 전체 사업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요즘 잘 나가는 거지 뭐 핸드폰이나 뭐 DX 사업부 여러 가지 사업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 중에 7을 전체 사업부가 공유를 하고 이 중에 3만 그 성과가 많이 나오는 지금 같은 경우 메모리 사업부겠죠. 메모리 사업부에 가중치를 줘서 나눠주자는 입장이고 삼성전자 사측 같은 경우에는 이게 4대 6인가 해가지고 4를 전체 사업부에 나누고 6을 잘 나가는 사업부에 나누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죠. 바로 제가 신용대출 1억을 받아가지고 1446원에 달러로 환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이게 1505원 정도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장중에는 그 1512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4월에 고점 1515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거여서 아마도 정부의 개입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1450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다시 반등하니까 여러분에게 제 판단이 맞았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촬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2025년 11월 6일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하나은행의 신용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약 1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대출 금리는 1.194%였는데요. 지금은 한 0.2% 상승을 해가지고 4.39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받은 1억 원을 제가 주로 사용하는 키움증권에 이체를 해가지고 바로 환전을 했고요. 보시면은 원화 금액이 1억 15원인데 이걸로 환전된 외화 금액 US 달러죠. 미국 달러가 69,152달러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1,446원이 됩니다. 이걸 차트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11월 6일이니까 한 이 정도고 1,446원이니까 한 이 정도 해서 쯤에서 제가 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2016년 들어와 가지고 제가 매수한 금액보다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들어와서는 이게 1,446원이 하단으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1억이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돈을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달러로 환전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환율이라는 거는 오르고 내리는 거고 현재의 환율은 역사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1,300원, 1,2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는 뭘 믿고 달러로 환전했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